자, 제 해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보통 이제 교재에서 읽었던 것보다도 조금은 더 심플하면서 더 심플하게 컴팩트하게 요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는 최소한 답안에 이제 최소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학설 판례가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최소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재에서 좀 찾기 어려운 어떤 조문의 연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숨은 함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는 오히려 교과서에 이제 없는 내용들이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되는 한도로 활용을 하시고요. 답안에 옮기시는 거는 어쨌든 이제 주로 의 학설 판례 검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소한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칠판 판서가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침익적 처분의 발령 전후, 수익적 처분의 거부 부작위, 각각 소송하고 심판 비교하시고, 그리고 본안 소송 가구제, 본안 심판 가구제 수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다음 이제 4조의 취소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아까 이제 심판법 5조하고 비교해 보자 그랬잖아. 그럼 취소 소송하고 심판에서 이제 취소 심판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취소 소송이 어떤 소송이래? 4조 1호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이라 그랬어. 그죠? 그럼 취소 심판은 뭘까요? 심판법 5조 1호에 나와 있지만 위법 또는 부당한, 심판은 부당도 통제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부당한 무엇을? 처분을. 등이 빠져요. 등은 재결이죠. 취소 심판의 대상에서 재결은 빠져요. 왜 재결은 빠질까요? 심판의 산물이 재결이잖아. 그 심판법 51조에 가면 재결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했어요. 소송에서는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어. 근데 심판에서는 재결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해요. 아, 여기 잘못. 그리고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 이랬어요. 그럼 지금 눈에 띄는 차이는 뭐야? 요거. 부당도 통제한다. 처분 등이 아니라 처분이다. 눈에 보이는 차이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차이가 하나 있어. 뭘까요? 이 변경의 의미가 달라요. 소송에서는 이 변경을 무엇으로 해석해요? 자, 변경이라 함은 다시 두 가지로 적극적 변경이 있고 소극적 변경이 있어요. 소극적 변경을 우리는 일부 취소라고 얘기하죠. 자, 파면을 해임으로 바꾸거나 또는 영업허가 취소를 정지로 바꾸거나 이런 걸 적극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과세처분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이제 줄여주거나 이것도 변경은 변경이잖아. 하지만 이런 거는 소극적 변경이라 그래. 원래 있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파면을 해임으로 바꾸거나 허가 취소를 정지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원래의 형태가 변경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 변경이라 그래요. 근데 취소 소송에서 이 변경은요. 이건 적극적 변경이 아니라 소극적 변경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판례 입장이야. 물론 이걸 적극적 변경이다 라는 견해도 극소수설이지만 있어요. 자, 요걸 또 어디에서 논걸 써먹냐? 의무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에서 부정설, 긍정설 각각 또 요걸 논거로 써먹어요. 긍정설은 이 중에 뭘 논거로 써먹을까?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이걸 논거로 써먹어. 부정설은 소극적 변경 일부 취소를 의미한다. 이걸 논거로 써먹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에서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이걸 왜 긍정설의 논거로 써먹냐면요.
거부를 갖다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때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거부를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 소송에서도 적극적 변경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긍정설이 요걸 논거로 들이대. 반면에 부정설은 요걸 논거로 들이댄단 말이야. 소극적 변경, 일부 취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부를 갖다가 법원이 허가라든가 허가해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안 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써먹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냐 하고 물어요. 그럼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일부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요거라는 거야. 이 변경의 의미를 소극적 변경, 일부 취소로 해석을 하고 결국 일부 취소 판결은 여기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취소 소송에서는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한다? 전부 인용하는 전부 취소 판결을 하거나 일부만 인용하는 일부 취소 판결을 법원은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거 정도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그 내용은 지금 이제 9페이지 맨 위에 변경의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9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변경의 의미, 두째 줄의 통설 판례는 소극적 변경 일부 취소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보세요. 취소 소송의 성질에 대해서 견해 대립은 있지만 통설 판례는 어쨌든 형성 소송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취소 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요. 소송물이라는 건 이제 각주에 소개해냈지만 취소소송에서 심판의 객체, 즉 법원이 심리하는 범위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건데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게 다설 판례야. 그 얘기는 뭐냐?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본안에서 뭘 심리한다는 거야? 본안에서 심리하는 범위, 그게 소송물이에요. 처분의 위법성, 처분 등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라고 했으니까 법원은 뭘 심리하는 거야? 처분 등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심리하는 거야. 그래서 위법하면 인용하고 적법하면 기각하는 거죠. 다만 위법한데도 인용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 사정 판결을 할 때. 그건 소송법 28조에 나오지만 처분이 위법한데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법하지만 기각 판결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시면요. 결국 이제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돼 있고요. 다른 소송에다 준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문단 보세요. 취소는 취소 사유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통이지만 무효인 처분 등도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의 형식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이 경우에 형식이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의 소송 요건을 구비한다는 것이 판례다. 요 말 이해될까요? 자, 원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효력이 일단 있잖아, 공정력 때문에. 근데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면 효력을 없애주니까 구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효 사유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이 무효라고 확인해주면 이게 이제 법원의 공적 판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두 다리 뻗고 자면 되잖아요. 나는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싶은데, 근데 세무서장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자꾸 내라는 거야.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거 내가 효력 부인하고 세금 안 내고 있으면 세무서장이 내 재산 강제 집행하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이 이제 공적으로 확인해 줘.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걸 확인을 받아서 얘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무효 사유인데 어떻게?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것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결여됐다면, 예컨대 제소 기간이 지나갔다는 거야. 이러면은 그럼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각하 판결을 해야겠죠. 근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구비됐다면은, 그러면 법원은 이때 뭘 한대요? 취소 판결을 하기는 하는데, 이때 취소는 무슨 의미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라는 거야.
이때 선언은 무효를 확인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판결을 법원이 인정해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분이 무효라는 걸 주장하는 방법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이지만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법원이 인정하는 이유는 지금 원고가 취소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 취소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원고가 만약에 이 처분이 무효 사유라면 그러면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걸 무효와 취소와의 관계에서 포용관계라고 해요. 즉 취소를 구하는 것은 죽어도 취소해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취소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는 한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해 봤더니 무효 사유라면은 취소 사유는 아니고 무효 사유라면 그럼 어떻다? 무효를 확인해 준다는 거야. 하지만 취소이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은 구비해야 되고 본안 판결은 취소 판결로 나와요. 하지만 이때 취소는 오리지널 의미의 취소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취소는 민법상의 취소를 말하는 거고 협의의 취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유효한 법적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취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뭐다?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걸 확인하는 의미,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에 관한 내용들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은 이걸 인정하는 취지 같은 거 제가 소개해 놨어요. 외관이 존재하고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문단에 가면 얘는 기본적으로 확인 소송이야. 확인 소송이지만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요. 그건 나중에 38조 1항이 29조 1항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조 1항이 취소 판결의 제3자유에 관한 규정이에요. 취소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취소 소송과의 관계 부분을 보시면요. 취소이나 무효동의 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야. 그래서 각각 제소 요건을 충족하는 한 원고는 선택하면 돼요. 자, 소송 요건 측면에선 뭐가 유리하죠? 취소송이 유리해요? 무효확인 소송이 유리해요? 소송 요건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해? 무효확인 소송이 유리하죠. 왜 유리해요? 제소기간 제한 안 받고 필요력 전치라 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은 필요력 전치가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지나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원고에겐 유리하겠죠. 근데 본안 측면에선 뭐가 유리해? 무효확인 소송에서는요. 법원이 무효확인 판결을 해주려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어때야 돼요? 취소 사유인데 법원이 무효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반대는 안 돼요. 무효 사유면은요.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꾸로 취소 사유인데 법원이 무효라고 확인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처분이 무효 사유면서 동시에 무효 사유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무효면 무효고 효력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동시에 해당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아닌데 유효한데 법원이 무효라고 확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용 판결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효여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본안에서는 원고에게 불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원고가 자기에 맞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 제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러면 취소송 제기해. 그럼 취소송 제기해 가지고 취소 사유면 오리지널 취소 판결 받는 거고. 그죠? 무효 사유라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 받으니까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소 기간이 지났다. 그럼 이제 원고가 다투고자 한다면 뭐 그럼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둘째 줄에, 10페이지 둘째 줄에 취소원과 무효확인 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다. 이해되죠? 무효와 유효가 양립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병합의 형태가 단순, 선택적, 예비적 세 가지가 있는데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한 거야.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 청구가 예비적 병합이야. 주의적 예비적 청구 또는 뭐 1차 청구, 2차 청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의적 청구 1차 청구가 기각각하할 때를 대비해서 2차 예비적 청구를 하는 병합 형태를 우리는 예비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로는 뭘 하는 거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럼 무효를 확인해 달래. 근데 만약에 무효가 아니면 어떻다? 그러면 취소를 해달라라는 취소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병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걸 우리가 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는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단순 선택적 병합 이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인데요. 이것도 이제 독일에서는 의무행 소송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 이런 거 없어요. 의무행 소송이 인정되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사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개정안은 의무행 소송을 도입하면서도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존치하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선택 가능성을 주겠다고 그러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문단 이제 독일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독일은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에 대해서 의무행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이원화하고 있다.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부작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이원화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 간접 강제 이런 걸 통해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리의 범위,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거는 여러분이 교과서상으로 가보면은 이제 부작위법 확인 소송 파트에 나오는데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 본안에서 뭘 심리하냐라는 거예요. 본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그런 견해 대립이 있어요. 절차적 심리설은 응답 의무를 이행했냐, 즉 부작위 자체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거예요. 반면에 실체적 심리설은 신청에 따른 처리 방향, 예를 들어 허가를 신청해 달라고 했으면 얘한테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이것까지 심리하는 거야. 그래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다. 그러면 위법하다고 확인 판결을 해야 된다. 그게 실체적 심리설이에요. 반면에 절차적 심리설은요.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응답 의무가 있는데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응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 그게 부작위법 확인 판결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의 범위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해요. 그래서 판례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어떻게 바라보냐? 목적이 뭐냐?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송이에요. 부작위하고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송이다. 그렇게 판례는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지겠죠. 기껏 열심히 소송 제기해서 이겼어. 이겼는데 부작위법 확인 판결 나왔고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행정청이 뭐라고 하는 거야? 못해줘. 거부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그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한 거예요. 왜? 판결의 취지가 뭐야? 너 왜 응답 안 했어? 응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속력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부에 불만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 거부 처분 취소로 또 다퉈야 돼.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권리구제에 매우 우회적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빨리 의무행 소송을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이제 의무행 소송의 인정 여부 그런 걸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과 다 관련한 논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이 뭔지를 얘기 안 했는데, 자, 기간 소송, 민중 소송은 뭐 노문사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시간상 패스하고요. 당사자 소송 갑시다. 5페이지. 자, 5페이지 맨 밑에 당사자 소송.
자, 개념은 소송법 3조 2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 안 해도 되겠지. 3조 2호 조문 찾아서 빨리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당사자 소송의 의의 같은 걸 쓸 때 이제 비교할 개념으로 항고 소송하고 민사 소송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일단 소송의 대상이 다 달라요. 다르죠? 자, 항고 소송은 아까 대상이 뭐였어요? 처분 등과 부작이었어. 민사 소송은 대상이 뭘까요? 사법상 법률관계가 소송의 대상이야. 그럼 당사 소송은 뭘까요? 공법상 법률관계가 소송의 대상이다 라고 봤잖아. 그죠?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이름 자체가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민사소송이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행정소송일 거 아니야. 근데 행정소송에는 주관소송이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안 그러고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이라는 걸 또 특별히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 자체에 대해서 직접 불복하는 소송을 특별히 항고소송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걸 행정소송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당사소송이라고 이름 짓고 이러한 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과 부작위 그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을 특별히 항고소송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걸 묶어서 행정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상을 기준으로 이제 구별을 하시고요. 과거에는 당사자 소송이 널리 활용이 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냐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냐 이게 문제되는 국면이 있고요. 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민사소송의 대상이냐 이게 문제되는 국면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배운 거하고 관련이 돼요. 쟁송법설, 실체법설 이거하고 관련이 돼요. 아까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이 있고 실체법상 처분개념설이 있다 그랬잖아. 실체법상 처분개념설은 핵심이 뭐냐?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으로, 사실행위는 당사소송으로 이런 거예요. 즉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무관계의 다툼이 있으면 당사소송으로 다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쟁송법설은 일정한 사실행위도 처분으로 봐서 처분 개념을 넓히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판례는 실무에서 처분 개념을 넓히는 쪽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해 왔었어요. 그걸 취소소송 중심주의의 사고라고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냐 여기냐 문제될 때 이쪽으로 좀 많이 간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냐 여기냐 하는 문제는 공권이냐 사건이냐 문제될 때가 있어요. 즉 공법상 법률관계냐 사법상 법률관계냐 문제될 때야. 당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결국 공권을 실현하는 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사건을 실현하는 소송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떤 권리가 공권이냐 사건이냐 이게 문제될 때가 행정법 곳곳에 나와요. 특히 국가배상 청구권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논의가 있어요. 구별 실익이 어디에 있겠어요? 공권이면 당사소송으로 사건이면 민사소송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무슨 소송으로 다루고 있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야. 행정법 학자들은 다수설은 당연히 당사소송설이에요. 즉 공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공법상 법률관계야.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이거는 당사소송의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판례는 실질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또 그와 유사한 논의가 나오는 게 어디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경우도 그런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이제 이런 거죠. 예컨대 과세 처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효야. 근데 세금 1억 내라 그랬는데 그걸 납부했어. 그럼 납부하면 납부한 돈은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 하면은 민법 몇 조가 떠올라? 741조가 바로 떠올라야죠. 그죠? 안 그럼 민법 가서 조문 언제 찾을 거예요? 741조 떠올라야죠. 여기서 부당이득의 요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뭐뭐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입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면 그게 부당이득이 되고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법리라고 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으면 그 반대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당이득의 발생 원인이 과세처분과 같은 공행정 작용이야. 그럼 이럴 때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납부한 다음에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걸 행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효일 때 납부하면 이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건 이해돼요? 과세처분이 무효니까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잖아. 그런데 국민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냈고 그래서 손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부당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반환해야 되고 국민은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권이냐 사건이냐 역시 견해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뭘로 본다? 이걸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공권이냐 사건이냐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있는데 그동안 판례는 이쪽 입장이었어. 그래서 요 가운데 당사소송이 그동안 널리 활용이 되지 못했었어. 하지만 최근에는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냐 이걸 묻는 문제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냐, 소송의 형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당사소송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납부하지 않았어요.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세는 무슨 소송을 제기할까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요? 아까 1교시 했어요. 과세처분 1억 받았어. 무효라고 생각해. 근데 아직 납부 안 했어. 그럼 얘는 무슨 소송 제기해? 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지금 무효라고 생각하지만 세무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하다 확인해달라 소송 제기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항고소송으로 이걸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 당사자 소송으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죠?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납부를 했다면은요, 이제 권리구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납부했냐, 납부하지 않았냐? 이때 반환받기 위한 구제수단. 납부했으면 반환받기 위한 구제수단을 물을 것이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구제수단이 뭐냐 이런 걸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납부했으면 구제수단이 뭘까요? 납부했을 때 일단 부당이득이니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거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더라.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걸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얘가 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47페이지에 자료 47페이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2번 무효 확인 소송의 이제 보충성 논의예요. 요게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요것도 이제 사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진 않았는데 사례로 얼마든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긴 한데요. 자, 일단 오늘 그 뒤에도 하는 걸로 합니다.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이라 그랬죠. 그죠? 확인 소송이라 그랬어. 자, 잠깐 민사소송으로 가봅시다. 민사소송에서 확인 소송은요. 소의 이익으로 소의 이익을 요구하는데 이때 소의 이익으로 확인의 이익이라는 걸 요구해요. 그럼 확인의 이익이 뭐냐? 일단 권리관계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어가지고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해야 돼요. 그 말은 권리관계가 아니라면 확인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야.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면. 자,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내 여자친구다 이런 걸 법원에서 한번 확인받고 싶어.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판결문 받아가지고 여자친구 등짝에다 좀 붙여놓고 그러고 좀 살고 싶어요. 불안해. 여자친구가 자꾸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임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법원이 하고 있겠어요? 법원이 그렇게 한가한 곳이에요? 그럼 그거 안 된다 하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권리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오라는 거야. 이건 권리관계,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법원에 가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항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간에 싸우다 보면, 특히 이제 부부간에도 싸우다 보면 서로 막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리고 막 서로 얘기 잘못한 거, 아, 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아, 나 안 했어. 그러면은 누가 그걸 옆에서 듣고 얘기를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법원에 가서 막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법원이 확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걸 확인해 준다면 소가 남발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권리관계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는 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맨날 약 올리는 거야. 야, 너 아무리 봐도 한민족이 아닌 것 같아. 너 당군의 후예가 아닌 것 같다. 너 니네 조상 혹시 누르하치지? 너 여진의 후예지? 막 이러면서 맨날 약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제가 한민족의 후예라는 거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법원이 안 해준다는 거야. 왜?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소송이라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어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보충성일까요? 무엇에 대한? 보충적이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확인소송이 보충적이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오늘 배웠잖아요. 소송의 종류 세 가지.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에 대한 보충적인 소송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성소송,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확인소송 이런 거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돈 빌려줬어요.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했어요.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여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지금 변제기가 지나서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유준세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요. 제가 유준세에 대한 채권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이 그거 확인해 줄까요? 원고에게 대여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판결을 해줄까요? 그거 해주면 구제수단으로 적절할까요? 그런 판결을 했는데도 제가 계속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이 그런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확인해 줬는데도 제가 계속 안 갚아. 그럼 법원이 저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아까 확인 판결은 집행력이라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집행력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밖에 없어요. 원고는 이행 판결을 또 받아야 돼. 그럼 원고도 소송 두 번 제기해야 되고 법원도 어때? 두 번 심리해야 돼. 법원이 뭐하러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너 이행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 네가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그리고 법원이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 받으면 그러면 그러고도 유준세가 안 갚으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소송 놔두고 네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만 해달라고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확인소송의 보충성이야. 아시겠죠? 자,
이게 민사소송의 법리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이익을 인정하고 원고적 격도 인정하는 게 민사소송이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에서는 이런 법리가 있다. 특히 확인소송의 보충성, 이 법리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때?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이야. 과세처분이 있는데 1억 납부했어. 납부했는데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지금 가능해요, 안 해요? 하죠? 이거 무슨 소송이야? 이행소송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이행소송이잖아. 법원은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는 확인소송을 제기했어. 이 소송이 가능하냐를 묻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보충성을 필요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이게 과거 판례예요. 이런 판례에 의하면 이런 소송 허용된다, 안 된다? 이런 소송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 야, 너는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법원이 1억 지급하라, 이런 판결 받으면 되지. 굳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받아서 뭐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 보충성 불효설이 또 있어요. 이게 변경된 전압 판례예요. 이 판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판례는 뭘 강조하냐? 자, 일단 종전 판례, 보충성 필요설은 논거가 뭐겠어요? 얘도 본질이 확인소송이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어떻다?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된다. 그래야 남소를 방지할 수 있다. 그게 과거 판례야. 그런데 변경된 판례는, 행정소송은 이제 민사소송과 성질도 이제 다르고요. 행정소송법에서는 무효확인 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종류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여기도 기속력이라는 게 생겨. 근데 기속력의 내용으로 제가 세 가지 뭐라 그랬죠? 반제, 결.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은 이게 아직 얘기 안 했어. 결이 뭘까요?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란 말이야. 그것도 30조 1항에서 도출된다는 게 다수견해고 판례예요. 즉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말은 법원이 과세처분이 무효를 확인한다라는 걸 판결을 했고 그게 확정이 됐고 그게 법원을 기속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법원이래.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말은 행정청이 다시 이런 짓거리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만약에 이런 위법한 처분으로 세금을 걷어갔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려줘야 되겠죠.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게 결과제거 의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효확인 판결만으로도 세무서장에게 어떤 의무가 생긴다? 결과제거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비록 판결문에서 반환해라 하진 않았지만 소송법 30조에 의해서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보충성 불효설이고 변경된 판례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과세처분을 납부했냐 납부하지 않았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은 접근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충성이 문제되지 않아요. 납부한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행소송이 가능하니까 확인소송 안 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은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과세처분이 무효다 그러면서 당사소송으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제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인소송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확인소송의 보충성 때문에 안 돼. 제가 아까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실질이 어떻다 그랬어? 유사한 게 많다 그랬지.
공법상 법률관계냐 사법상 법률관계냐 이게 다르고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과 다른 특별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를 다툰다는 점에서 실질이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요. 확인 소송에서는 역시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걸 다 요구해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합니다.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보충성을 과거에는 요구했다가 요구하지 않는 걸로 판례가 바뀌었어. 근데 그건 어디서? 항고 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 얘기야. 당사자 소송에서 확인 소송에서는 실질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확인 소송이니까 어떻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확인 소송의 보충성도 여기서 요구돼. 그럼 여기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지금 납부한 상황이야. 납부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납부한 돈 돌리도 이런 소송 바로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조세 채무가 부존재합니다. 그걸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실익이? 없겠죠? 여기서 확인해 줘도 행정청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인 이행소송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으로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논의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논의지만 만약에 세금을 납부한 후에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항고 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의 가능성도 이제 서술을 할 것이지만 그래서 항고 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도 반환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당사소송으로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가능한 수단이냐? 검토는 하되 이거는 가능한 수단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 뭐 여기까지 뺏게는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 조금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스피디하게 나가서 어떻게든지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